이어폰을 끼고 들어주세요. 소리가 너무 작다면 볼륨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을 읽어드리는 거라서 화면을 보지 않고 귀로만 들으셔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야기의 림의 혜린입니다. 오늘은 좋은 글귀를 하나 제가 띄워놨는데 이 글귀에 관련된 책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 누군가에게 차가웠을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따뜻했을 수도 있는데 이 책들을 통해서 위로받았고 힐링을 했으면 좋겠어서 이 책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ASMR 이런 녹음기가 따로 없어서 마이크를 끼고 녹음을 해서 화질이 조금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책을 듣는다, 귀로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감명 깊게 봤던 몇 가지 부분만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책은 타인을 안아주든 나를 안았다라는 한글 작가님께서 지으신 책입니다. 감명 깊었던 내용들을 몇 가지 추려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그중 첫 번째는 내 마음의 꽃으로 피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내게 험담을 하거나 안 좋은 소리를 내뱉는 것은 지독히 싫어하면서도 정작 내가 나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는 것에는 너무나 간대하다. 너는 못났어. 너는 무능력해.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니? 우리는 타인에게는 이런 말들을 절대 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에게는 너무나 쉽게 뱉고난다. 내가 나를 꾸짖는 것은 그다지 독이 되지 않을 거라 착각하면서 말이다. 가끔은 나라는 존재를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대할 필요가 있다. 문득 내가 미워질 때,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습관처럼 나에게 쓴소리를 내뱉고 싶어질 때, 비난의 대상이 내가 아닌 타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독한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 너는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이니? 넌 정말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한창 모든 게 힘들어 주눅들어 있는 과거의 나를 지금 마주한다면 그 아이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전하게 될까? 분명한 건 뜬소리는 아닐 것이다.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을지라도 점점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간다고 한다. 내가 나에게 못났다고 말하게 되면 정말로 못난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이라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나 자신을 대할 때도 타인을 대하는 것처럼 해보자.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기보다는 넌 지금도 소중해. 넌 못나지 않았어. 밝은 말들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꽃이 피어날 수도 있고 혹은 쓰레기가 되어 썩게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 도움되지 않는 말이 아닌 꽃이 될 말들을 내뱉는 사람이 되기를.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꺾으려 할지라도 내가 나를 꺾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대할 때 나를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 따뜻한 말, 밝은 말을 들려주면서 내가 내 마음에 스스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한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이 글을 읽으면서 간절하게 원했는데요. 또 저에게 위로가 되는 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완벽해야 된다, 뭔가를 했을 때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 말이 좀 더 와닿았는지도 몰라요.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요,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을 어떻게 바라봐주고 계신가요?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이 책에 지금 나의 모습이라는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 돌이켜보면 나는 항상 내 모습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학창시절부터 나는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덩치가 큰 편에 속했다. 워낙 먹는 것을 좋아했지만 동시에 축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도 좋아했던 터라 듬직함을 넘어서서 조금 과하게 느껴져 내 모습이 싫다는 생각까지도 했다. 어느 날 학창시절에 찍었던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된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에 나는 분명 스스로를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멋진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좌절했었는데 사진 속의 나는 꽤 괜찮은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늘 그랬다. 지난 날들의 사진을 볼 때면 항상 이때는 괜찮았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지금의 내 모습을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불만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남들이 지적해서 고치고 싶은 단점들도 실은 단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타인이 나를 좋게 봐주는 것은 우리에게 잠시 기쁨이 되어주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좋게 봐주는 것이다. 누군가의 칭찬을 기다리고 그로 인해 만족을 얻는 것보다 내가 가진 모습에 만족하고 나 자신에게 칭찬이 되어주는 것. 과거의 내가 내 모습에 정말로 만족하며 살았다면 지금의 나는 조금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내 모습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한층 더 성장하게 되는 것 같다. 나에게 만족하는 것은 결국 내 삶에 만족한다는 것일 테니. 이 글의 내용처럼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을 좋게 봐주는 것 아닐까요? 지금 내 모습을 사랑할 수 있어야 타인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존중할 수 있어야 타인도 존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사랑하라.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야 진심으로 누군가도 사랑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이 책은 많은 위로도 해주고 스스로를 토닥여주는 너무나도 좋은 글들이 많습니다. 타인을 안아주고 타인을 달래는 그런 글들이 많은데요. 타인을 안아주든 나를 안았다라는 제목에 맞게끔 정말 그 한글 한 글자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들은 1장 이제 내 것을 사랑할 차례에 있는 내용들을 읽었는데요. 이 책은 1장과 2장 그리고 3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1장의 내용을 몇 개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읽어드릴 내용은 애쓰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예전에는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다. 여기서 포기해버리고 도망가게 된다면 나는 이상하게 굴복하게 되는 거고 결국 내가 패배하게 되는 거라면서 나를 더 구석으로 몰았고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는 그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관계들, 나를 지치게 하는 상황과 나를 아프게 하는 말들을 버티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이후로는 그런 순간이 오면 더 이상 버티지 않고 그냥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런 관계라면 칼같이 끊어버렸다.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까지 나 자신을 혹사시키고 싶지 않았고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 것처럼 불행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애쓰고 싶지 않았다.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이상한 사람들과 나를 괴롭게 만드는 순간들을 더는 지키려고 하지 말자.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내가 나약해서도 아니고 내가 굴복한 것도 아니다. 악취나는 것들을 굳이 온몸으로 껴안는 사람이 없듯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을 더는 곁에 두지 않는 것뿐이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많이 애쓰셨나요? 아니면 힘을 좀 빼고 오늘 하루를 보내셨나요? 어떤 하루였든 지금 이 순간은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들에게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혹사시키질 않길, 그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에게 애쓰지 않게.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다음으로 읽어드릴 내용은 누군가의 삶에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지만 분명 누군가한테는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람일 거예요. 누군가의 삶에는 꼭 필요한 사람. 그놈의 인기가 뭐라고 나를 꾸며내면서 내 안에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연극을 하면서까지 누군가의 호감을 얻으려고 했었는지 가끔 내 삶을 되돌아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어렸을 땐 늘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럼 친구들이 나를 좋아해 주니까.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었고 애정어린 시선을 갈구했다. 해바라기처럼 한평생 타인을 의식하며 살았다. 정작 나 자신을 바라보지는 못한 채. 하지만 이제 더는 다수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으려 한다. 애정과 관심은 햇살과도 같은 것이어서 적당한 노출은 뭔가 마음에 활력을 주지만 강렬한 햇살 아래에선 이따금 쓰라린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만큼 내 곁을 떠나가는 사람도 많을 테니까. 관계에서도 나는 소수의 사람만 곁에 두고 살고 싶다. 비록 예전보다는 사랑을 덜 받을지라도 내게를 좋아해 주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난다고 해도 내가 걷는 길을 바라봐주고 응원해주며 꿋꿋이 자리를 지켜주는 몇 사람만 있다면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살고 싶다.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누군가의 삶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몇 주 전부터 인스타그램의 팔로워가 쭉쭉 떨어지고 있다. 한때는 이 사실이 너무나 싫었고 자신감도 잃곤 했는데 이제는 홀가분하다. 잠시나마 내 곁을 들러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내가 해야 할 것은 내 곁에 남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 누구를 탓할 것도 없다. 내 곁에서 작고 단단한 사랑을 주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작가님의 생각과 가치관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글귀였는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가 해야 될 것은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고 내 옆에 남아져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끔 만들어준 글이었는데요. 요즘같이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관심을 쏟는 건 쉽지 않은데 정말 나를 위해주는 사람들에게는 사랑도 주고 감사도 주고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준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 그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진짜 내 곁에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도 하게 만들어준 책이었는데요. 그래서 제 채널에 들어와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과 마음을 나누고 싶고 따뜻함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를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 삶이 잘 풀리지 않아 답답할 때 습관처럼 사주나 타로카드, 점쟁이를 찾는 사람이 있다.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다른 누군가에게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계속 사랑해도 될지, 혹은 지금 사랑에 문제는 없는지 물어본 적이 없다. 누구도 내 삶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걸 알기에 타로나 사주를 통해 삶의 위안을 얻거나 삶의 방향을 수정하지 않는다. 둘 사이에 갈등이 있죠. 아마 지금 한쪽은 서운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타로를 보고 온 친구의 말을 들어봤을 때 그들이 해준 말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말뿐인 걸 알고는 차라리 내가 점쳐주겠다고 했다. 심리학에는 반엄 효과라는 것이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격 검사에서 모두에게 똑같은 결과지를 전해주고서 자신의 성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물었는데 80% 이상이 자신의 성격과 일치한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삶이 불확실해질수록 사람은 명확한 답을 알고 싶어 한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스스로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으니 그런 애매모호한 말들에 기대서 위안을 얻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얼핏 들으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지? 싶으면서도 정신 차리고 다시 들어보면 누구에게나 들어맞을 이야기다. 당신은 종종 두려움에 휩싸여 있군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조금은 부족해 보여요. 너무 많은 고민으로 하루를 보내지 말아요. 같은 말들이니까. 누구도 나보다 내 삶을 자세히 알 수는 없다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타인의 말을 빌려 내 삶의 위안을 얻는 것. 그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말을 확신하지는 말자는 거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그저 나 자신이니까. 답을 알고 싶을 때면 타인이 아닌 나에게 묻기로 하자. 내 삶의 방향은 내가 정해야 한다. 그게 바로 정답이니까 묻기로 하자. 이 글의 내용처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나 자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위로를 받고 싶고 조금 힘이 들 때 타로나 사주를 보러 가곤 했는데요. 지금도 종종 보고요. 하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타로나 사주는 삶의 방향을 수정시켜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안을 얻기 위해서 보러 가는 거고요. 여러분들 힘들수록 위로받고 싶고 누군가한테 좋은 말을 듣고 싶죠. 하지만 그럴 때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정답을 물어가면서 삶의 방향을 정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부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따뜻하셨길 바라며 내일은 좀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타인을 안아주든 나를 안았다 라는 책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아서 이 책을 가져왔었는데요. 1장과 2장과 3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은 1장들에 대한 내용들을 읽었습니다. 이 책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에는 2장을 읽어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도 들으러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내용들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책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나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따뜻한 꿈 꾸시길 바랄게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야기의 림의 혜린이었습니다.